우리가 타고나는 행운과 재물도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같다. 그릇의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행운과 재운을 타고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리고 있다. 좋은 눈을 타고난 당신은 대문을 활짝 열고 나가 눈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눈이 올 때는 눈사람을 만들어라. 돈은 겨울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얀 눈과 같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늘이 내리는 공평한 축복이다. 당신은 하늘이 내린 축복을 누리고 나누면서 쌓아야 한다.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마을의 전경을 상상해보라. 모두들 거리로 뛰쳐나와 두 팔을 벌린 채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하늘의 축복을 즐기는 모습이 눈앞에 선할 것이다. 그리고 몇몇은 무리를 지어 뭉친 눈을 손에 들고 눈싸움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맞아서 기분이 좋고 때려서 기분이 좋다. 하늘이 내린 축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을 공터 한쪽에서는 몇몇이서 열심히 눈사람을 만들고 있다. 어릴 때 눈사람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부터 먼저 만들어야 한다. 작은 눈덩이가 만들어지면 그걸 굴려야 점점 커지게 된다. 눈덩이를 혼자 굴려서 어느 정도 커지면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정도의 크기로 눈사람을 만들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더 큰 눈사람으로 만들지를 말이다. 나 혼자서 눈덩이를 굴릴 수 없을 만큼 커진 다음에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면 줄수록 당신의 눈사람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물론 작은 눈덩이를 만들다가 힘들어서 눈사람 만들기를 포기해버린 친구들도 있다. 그리고 혼자서 작은 눈사람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아주 큰 눈사람을 만들 수도 있다. 자, 당신은 눈이 내릴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마을 공터에서 뛰어만 다닐 것인가? 눈싸움을 할 것인가? 아니면 눈사람을 만들 것인가? 아마 부자가 되려는 당신은 눈사람을 만들 것이다. 그런 당신 주위로 많은 친구들이 모여들 것이다. 당신이 큰 눈사람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의 조력 없이는 눈사람을 만들기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 부를 끌어들이는 좋은 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운을 잘 활용하면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운이 좋아지게 만든다. 부자 주위에 부자가 많은 이유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부자인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즉, 사람은 내 안에 존재하는 본래 모습대로 다른 사람을 본다는 의미다. 따라서 부자인 나의 모습이 비추어지는 사람들을 주위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것이다. 혼자 힘만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흔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부를 일군 사람들이 매스컴에 등장할 때는 개인의 피나는 노력면이 부각된다. 당신도 나처럼 독하게 노력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노력이라는 말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실패의 예감을 각인시키기 쉽다. 물론 개인의 노력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은 필수적이고 또 권장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 즐거운 노력이어야 한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돈 버는 일이 행복하고 또 행복해야 부자가 된다. 내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성공의 이유를 밝힐 때 자신은 운이 아주 좋았노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혼자의 노력과 능력으로 부자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역으로 실패를 했을 때도 자신의 불운을 탓하기보다 남아있는 작은 행운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동안 행운이 불운으로 또는 불운이 행운으로 언제든지 뒤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고나는 행운과 재운도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같다. 그릇의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행운과 재운을 타고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리고 있다. 좋은 운을 타고난 당신은 대문을 활짝 열고 나가 눈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부자가 되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 어릴 때 할머니로부터 관상과 손금 보는 법, 그리고 역학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촉망받는 사원이 되었을까? 아무래도 모를 일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신내림 무당이 아닌지라 충분히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짐작할 뿐이다. 그런데 내 안에 무엇이 나로 하여금 운명하게 정말 말 그대로 운명처럼 끝없이 끌려 들어가게 했을까? 어릴 때 기억을 더듬으면 나는 이 공부가 재밌다는 기억이 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신기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내 안의 믿음이랄까? 이 공부로 분명히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뚜렷하게 자리 잡았다. 그리고 어른이 된 뒤로부터는 무엇보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소원을 이룰 수 있으며 그 원천이 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게 운명학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운명학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부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단지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모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부자가 되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소설 상도를 보면 주인공 임상옥이 가난한 살림을 면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오로지 일만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그런 임상옥에게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홍득주는 칭찬을 하지 않고 오히려 호통을 친다. 그런다고 돈이 많이 벌리는 줄 알아? 열심히 일하고 노력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홍득주의 호통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누구나 그저 열심히 일을 한다고 부자가 될 리는 만무하다. 그리고 재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 열심히 움직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길을 걷는 것은 아무런 목표나 생각 없이 삶을 이어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에서 기회는 버스처럼 지나간다. 그걸 잡으려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가야 할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류장에 멈춰서는 아무 버스나 덥석 올라탔어도 안 된다. 반드시 당신이 가고 싶은 목적지인 부자의 길을 가는 버스를 골라 타야 한다. 그 버스에는 먼저 탄 부자들이 많이 있으리라. 그들이 그 버스를 먼저 탔다고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말자. 오히려 그들은 당신을 환영할 것이다. 어쩌면 이전에 들렀던 부자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에게 즐겁게 들려줄지도 모른다.
만약 지금 당신이 가난하더라도 버스에서 만난 부자친구와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야 한다. 부자친구도 그런 당신을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할 것이다. 부자친구는 좋은 운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고 더불어 당신의 재운을 더 좋게 만들어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걸 봐도 나는 운이 좋은 편이야. 내게는 이상하게 좋은 일만 생기거든. 앞으로도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릴 거야.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면 당신에겐 행운과 재운이 늘 붙어 다닌다. 이제 당신이 타고난 재운의 그릇에 불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돈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라. 당신은 마음 편하게 얼마까지 지갑 안에 돈을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나요? 10,000원? 10만원? 아니면 100만원? 아니 그 이상이어도 상관없다. 혹시 이런 반문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요즘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 카드 한 장이면 만사 오케이인데. 그러나 현명한 당신은 이미 내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렸을 것이다. 물론 불필요하게 많은 현금을 굳이 지갑에 넣어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신이 지니고 다니는데 편안한 만큼의 액수가 당신에게 편안하게 들어오는 돈의 액수와 비슷하다는 이 얘기를 하고 싶다. 100만 원이건 그 이상이건 하루 정도 몸에 지니고 다녀보자. 혹시 현금이 부담스럽다면 수표를 지갑 속에 넣어 다니는 방법도 있다. 얼마 정도를 가지고 다닐 때 비로소 마음이 느긋하고 편안함을 느끼는가? 그 액수가 당신이 평소 돈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를 말해주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들어오는 돈이 기대했던 돈의 액수보다 적다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원하는 돈의 액수에 대해 스스로 마음이 편안해졌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내 안에 들어온 불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준재벌급 2세인 L씨의 경우를 한번 보자. 그는 집안의 재력을 바탕으로 외국 상품의 독점 수익권을 따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많은 돈을 벌었다. 주위의 칭송은 물론이요, 무엇보다 부모님으로부터 경영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자신감을 갖게 된 그는 사업 영역을 확장했지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수입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계속해서 신규 사업에 투자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여서 고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L씨의 운명을 살펴보니 편안한 마음이 저절로 돈을 불러오는 재운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이 이 같은 재운을 펼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었다. 보통 지갑에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다니세요? 10,000원이요. 그는 지갑 속에 든 현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말해 주었다. 이어서 L씨는 어릴 적에 어머니 심부름을 다녀오다가 큰 돈을 소매치기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때 그 일로 혼이 난 후로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질 않는다고 했다. 물론 카드도 한 장 이상 지갑에 넣고 다니는 법이 없었다. 가짜 수표라도 좋으니까 지갑에 1,000만 원을 넣고 열흘만 지내보세요. 나는 그에게 우선 돈에 대한 두려움부터 없애라고 조언했다. 그의 경우 돈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거나 조바심을 내면 계속해서 같은 함정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를 지갑에 지니고 다녔는데 자꾸만 신경이 곤두서더라고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지갑을 만져보거나 아니면 아예 지갑을 꺼내 수표를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곤 했다. 그만한 액수를 가지고 다니는 그의 마음이 영 편하지 않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점점 지갑 속의 수표를 그다지 의식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한 달 반이 지났을 때는 조언대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다녔는데도 마음이 편안했다. 2달이 지나자 다른 상황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문제의 신규 사업 매출이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물론 사업의 최초 흑자액은 정확히 1000만 원이었다. 내 고객 중에 실제로 항상 1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가방에 넣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 물론 운전기사가 보디가드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의류 도매업을 크게 하는 40대 중반 여사장인 P씨는 물품 구매 때문에 거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요즘이야 전부 온라인 결제를 하기 때문에 거래처를 다니더라도 현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현금 장사를 할 때 생긴 버릇인가 봐. 결제야 회사에서 직원들이 하니까 돈을 들고 다닐 일이 없다면 없거든? P씨는 그냥 그렇게 다녀도 자기가 편하니까 습관처럼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P씨는 자신에게는 돈을 많이 지니고 다녀야 돈을 많이 번다는 믿음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날은 거의 예외 없이 좋은 물건을 싼 값에 대량 구매할 기회가 주어진 경험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지금도 사업이 날로 번창하기에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돈이 돈을 부른다고 했던가?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얻는다고 생각하면 타고난 재운의 그릇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 더구나 P씨처럼 깊은 믿음을 가진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신이 어느 정도의 액수일 때 마음이 편해지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신이 마음 가는 대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나열해 보자. 사회봉사단체에 익명으로 얼마를 기부할 수 있는가? 제일 친한 친구에게 밥 한 끼를 살 때 어느 수준이면 기분이 좋은가? 주위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가? 당신이 빌려주고 마음이 편안한 액수는 얼마인가? 정말 갖고 싶은 옷을 사는데 얼마를 쓸 수 있는가? 한 달에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용돈은 얼마인가? 그 액수가 얼마이든 일단 지금의 나를 긍정하자. 그리고 조금씩 그 편안함을 확장시켜 나간다면 지금 잠들어 있는 재운을 깨울 수 있으리라. 자, 이제 당신에게 편안하게 들어오는 돈은 지금의 10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이다. 돈을 연인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라. 돈과 행복은 아무 상관이 없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모두 남의 등골을 뺀 사람이다. 돈이 많으면 불행해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익숙한 말들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 정말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도 되는 말일까? 아니, 대체 맞기나 한 말일까? 그렇지 않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대체로 돈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돈이 있어도 마음이 불행한 사람들이다.
왜 우리는 돈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을까? 물론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돈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경험은 누구라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게 돈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을 싫어하고 부정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을 배신하거나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은 재운을 가로막는 내 안의 장애물일 뿐 아니라 만약 돈을 벌어도 거기에 상응하는 불운의 대가를 치르고야 만다. 그리고 남의 돈을 빼앗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도둑이 부자가 되는 경우를 봤는가? 남의 부유함을 훔쳐서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자는 남의 부유함을 훔치는 도둑이 아니라 자신이 타고난 재운을 충분히 활용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이 타고난 재운, 그리고 남의 운까지 좋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큰 부자가 되는 법이다. 앞에서 사람은 모두 재운을 타고난다고 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부를 한정된 재화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부를 한정된 재화로 규정한다면 빼앗고 빼앗기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에 매달리기 쉽다. 우리가 생존하는 데 가장 필요한 태양 에너지를 우리는 몇 %나 활용하고 있을까? 아마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 태양을 비롯한 우주의 에너지는 무한하다고 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부도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무한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자. 이제 당신은 부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떼야 한다. 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러면 당신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찰 것이고 그 자리에 부가 놓여질 것이다. 게오르그 짐멜이라는 독일의 철학자는 돈에 대해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돈은 인간의 탈인격화를 초래하지만 대신 돈은 인간을 개체화시키고 인격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부자는 돈으로 산 노동의 결과물을 획득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과 부의 상관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또 사람마다 행복과 부에 대한 생각조차도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행복이 부를 낳는다는 것은 동서양 운명학의 변함없는 가르침이다. 당신은 이제부터 돈을 소중한 연인처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지 않고 연인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